네, 안녕하세요. 원고 집필하기 두 번째 시간, 문단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관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이 오늘날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된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문장을 능숙하게 쓸 수 있겠지만 문단을 구성하는 힘이 약하게 되면 글 쓸 때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단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들은 통일성, 긴밀성, 완결성, 뭐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같은 내용은 한 묶음으로 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 통일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조리한 것을 담을 때도 한 접시에는 한 가지 내용물을 담고, 멸치볶음을 담고 나서 다시 이제 콩나물 무침을 담으려고 하면 다른 접시에 담는 것처럼 글쓰기를 할 때도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면 문단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문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더 효과적일까, 효과적으로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글을 쓸 때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완성된 어떤 글을 읽는 독자들도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작가가 글 쓴 사람이 써놓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글쓰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단의 어떤 배열,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집필하기 두 번째 시간, 문단 쓰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목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어떤 학습 목표는 문단의 통일성, 긴밀성, 그리고 완결성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과 통일성, 긴밀성, 완결성을 갖춘 문단을 실제로 좀 쓸 수 있다라는 두 가지 목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통일성과 긴밀성, 완결성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통일성, 긴밀성, 완결성을 갖춘 그런 문단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두 가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고를 쓸 때의 상황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일기 쓰기, 뭐 독후감 쓰기와 관련된 어떤 글을 쓸 때 우리가 대체로 생각하면서 그냥 원고지 한 문장 쓰고 또 생각하고 뭐 쓰고 뭐 이렇게 하던 것이 습관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좀 돌아보고 좋은 습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이런 글쓰기 관련된 공부의 어떤 핵심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제시하고 있는 원고를 쓸 때 요령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보고 이대로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단 단위로 설계하고 또 문단 단위로 원고를 쓴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문장 단위로 쓰고 문장 단위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습관으로는 이렇게 목표로 하는 어떤 글쓰기, 뭐 일정 시간 안에 양질의 어떤 작품을 완성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단위가 아니라 문단 단위로 설계하고 쓰고 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을,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죠.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정하고 쓰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쓰는 중간에 계속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기 좀 어렵다.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라면을 하나 끓일 때도 물이 끓었는데 계란이 없네, 파를 사러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 뭐 기호에 따라서 계란이랑 치즈, 파 같은 걸 넣으려고 한다면 미리 이제 라면 봉지, 그리고 계란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양파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두고 물을 끓이잖아요. 그리고 물이 끓으면 뭐 면을 넣고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완료하는 것처럼
그 원고에 담을 내용을 미리 준비해두고 결정해두고 문장을 쓰기 시작한다. 그런 것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자와 목적을 고려해서 글의 형식을 미리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단 쓰기와 관련해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단위가 아니라 문단 단위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요. 이 문단을 쓸 때 기본 요령이 통일성, 긴밀성, 완결성 이런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일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한 문단 안에 통일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렇죠? 같은 성질의 것들로 한 묶음을 만들자. 그런 것들이죠. 나는 과일을 먹고 싶다. 한우 불고기 버거를 먹고 싶다. 버거킹의 버거를 먹고 싶다. 뭐 이런 음식과 관련된 것, 뭐 새우깡을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겠죠. 할 때 나는 요걸 실컷 먹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을 한다면 그 요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질적인,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묶이기에는 어떤 내용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통일성이 좀 통일성 부분에서 어떤 약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정도의 문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에게 이렇게 뭐 테스트하는 문제를 내거나 할 때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통일성이 위배됐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뭐 상식적으로 볼 때 독자들이 읽을 때 이런 정도로 한 묶음을 하면 뭐 되겠다.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긴밀성이 두 번째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웁시다. 이것은 흡연이 건강에 해로우니까 담배를 피웁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긴밀성이 좀 낮다, 뭐 긴밀성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흡연은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웁시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어떤 약점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담배를 피우더라도 흡연실에서만 피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긴밀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긴밀성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은요.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얼큰한 국물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얼큰한 국물과 돈가스가 이렇게 연결되기에 짝이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긴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단이 이렇게 구성됐을 때 이게 비문이거나 뭐 표기법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문단 안에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에는 논리적인 연결고리 이런 것들에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긴밀성에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얼큰한 국물을 먹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어져서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맥락이 유연하게 연결되는 그런 어떤 개선된 긴밀성이 개선된 어떤 문장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긴밀성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완결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아주 단순화해서 본다면 이런 식의 보기가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올 여름에 세 가지를 꼭 해보고 싶다.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은 독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궁금한 일이잖아요. 뭔가 좀 어, 깔끔하지 못한 그런 느낌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세 가지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과 스킨스쿠버 자격증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지막 정보가 없게 되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 가지가 뭐지? 이런 어떤 궁금증 가지고 보게 될 텐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예, 완결성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묶음을 이룸에 있어서 우선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묶는다라는 것이 통일성이었죠.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고리 같은 부분들이 소위 긴밀하게 긴밀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어, 매듭이 지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 한 문단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조건이 되겠다는 겁니다. 한 문장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와 수어와 그리고 에 부속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어휘들을 구성을 해서 하나의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주어와 수어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개념으로 본다면 완결된 문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문법적인 어떤 그 규칙들 이런 것들을 어, 잘 지켜서 쓰게 된다면 긴밀성이 잘 지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통일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성하는 어휘들이나 표현들이 같은 어떤 범주 맥락을 형성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단 쓰기에서 지금 방금 본 것을 완결된 문단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올여름에 세 가지를 꼭 해보고 싶다.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싶고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고 싶다. 또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독자들이 아프리카 여행이랑 스킨스쿠버랑 커피숍 아르바이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완결된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독자들이 상식선에서 봤을 때 무리가 없는 그런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 요령이 되겠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장 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통일성, 긴밀성, 완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단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 내지 문단을 집필할 때의 어떤 기본 조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정해져 있는 법이다 이렇게라기보다는 그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이런 어떤 형식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한국어를 쓰는 소위 한국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자가 이런 방식의 어떤 읽기 그리고 이런 방식의 기대를 갖고 내가 쓴 글을 읽게 될 것이니까 내가 이제 이런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글쓰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통일성은 한 접시에 한 가지 음식을 담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뭐 음식을 주문해서 밥을 먹게 될 때 밥이나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각각 다른 접시에 이렇게 담겨져서 나오는 것이 이미 상식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도 한 문단씩 묶음을 이렇게 한 문단에는 한 가지 어떤 내용으로 묶어서 이렇게 배열을 한다. 그것이 통일성이 되겠고요. 이 통일성이 문단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통일성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사실은 한 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 경험으로 보면 70%, 80% 이상의 어떤 문단 쓰기에서 7, 80% 이상의 비중을 통일성이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긴밀성은 궁합에 맞게 메뉴를 구성하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미역국이랑 밥이랑 미역국에 뭐 김치 이런 것들은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잘 어울리게 되고요. 그 김치 옆에 이제 뭐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뭐 계란 프라이한 것 이런 것들이 예,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는데요. 음, 메인 음식이 돈가스라고 한다면 돈가스에 뭐 멸치볶음 이렇게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당혹감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그 돈가스를 주문한 사람이 멸치볶음이 같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궁합이 이렇게 좀 잘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요. 만약에 그런 형식의 글을 쓰게 된다면 긴밀성 부분에서 약점을 갖게 되는 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완결성은 뭐 애피타이저에서부터 본 요리와 디저트까지 완료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깔끔하게 빠짐없이 마무리되는 소위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단을 쓸 때도 독자가 기대하고 있는 말을 빠짐없이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완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완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쓸 때, 원고를 쓸 때 기본 단위가 우리가 문단이다 이렇게 본다면 글쓰기를 할 때 기본 단위인 한 문단을 작성할 때 우리는 늘 통일성, 같은 종류들끼리 한 묶음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한 묶음을 하고 그 묶음 단위로 나름대로 완결성이 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한다라는 것이 문단 쓰기의 기본 어떤 요건이자 요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주말 연속극 같은 것들을 볼 때도 하루에 보통 뭐 40분, 뭐 50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것이 시리즈로 계속 이어져서 뭐 20회, 30회에서 완결되는 드라마라고 할 때 그 한 회 분량의 어떤 드라마도 40분 동안 나름대로 완결성이 이루어지잖아요. 한 해 한 해 한 해 완결된 이야기 20개가 한 편의 어떤 드라마가 되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제 10개의 문단으로 한 개의 글을 쓰고 20개의 문단으로 한 개의 글을 쓰고 할 때 한 개 한 개의 문단이 나름대로 완결성을 갖추게 되는 그런 형식을 갖춰야겠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문단을 배열했을 때 그 전체의 완결성 부분도 필요하고요. 문단과 문단 사이의 어떤 긴밀성 같은 것들도 물론 요구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런 통일성과 긴밀성과 완결성은 우리가 문단 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요소들은 작게 보면 한 문장을 쓸 때도 이런 것들이 이런 원리가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통일성, 긴밀성, 완결성 있는 문장들을 쓰고 있는 거죠. 문장 쓰기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문단 쓰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고요. 글 전체로 봤을 때 문단과 문단들을 이어서 20개를 이어서 한 편의 글을 쓸 때를 생각해 봐도 그 문단 간에는 또 통일성 그리고 문단과 문단이 연결되는 어떤 부분에서도 논리적인 어떤 긴밀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한 편의 글이니까
완결성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서 문장과 문단과 한 편의 글 쓸 때 이런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글이 되면 쓸 때도 편하고요. 당연히 읽는 사람, 독자들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읽고 강한 인상을 받고 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단 쓰기에서 통일성, 긴밀성, 완결성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네. 한 개 문단을 예를 보겠는데요. 전쟁 앞에서 사랑은 나약하다 라는 한 문단의 중심 문장에 이어서 전쟁은 일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함몰시킬 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전쟁 상황에서는 인간의 이성조차도 마비되거나 상당 부분 제약되기도 한다. 사랑은 국경은 물론 인종을 초월할 만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전쟁의 위력은 견고한 사랑의 힘마저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일상에서의 사랑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전쟁 앞에서는 나약하다. 우리가 이번에 본 영화 블랙북은 사랑의 나약함을 잘 보여주었다. 뭐 이런 문단이 있네요. 결국 이것은 사랑의 나약함이라는 사랑은 전쟁 앞에서 사랑은 참 나약해진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한 개의 문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문단이 구성될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이 전쟁 앞에서 사랑은 나약하다. 이런 내용으로 6문장 정도를 이어서 한 개의 문단을 구성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구조를 보면 전쟁 앞에서 사랑은 나약하다라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의 6개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전쟁은 일상을 함몰시키고 이성을 제약한다. 그리고 사랑은 참 강하지만 전쟁의 위력은 그런 어떤 사랑마저도 무력화시킬 만한 강력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참 사랑은 강하기도 하지만 전쟁 앞에서는 나약하다. 이 블랙북이 그런 것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으로 키워드, 소위 핵심어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어를 문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의 문단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의의를 가지고 한 개의 문장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한 문장의 어떤 형식이나 길이 같은 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축구 선수를 예를 든다면 축구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거리만큼 그리고 원하는 강도대로 공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m 앞으로 공을 보낸다. 10번을 찼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30m가 될 수 있어요. 있는 것. 그리고 나는 20m를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공을 10번을 찼을 때 그것을 평균하면 20m에서 아주 가깝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공차기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10m든 20m든 30m든 본인이 원하는 거리로 방향으로 강도로 공을 보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축구 능력을 갖춘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글쓰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혹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쓰는 문장이 이렇게 30의위로 치면 6개 의위, 8개 의위, 20개 의위, 때로는 50개 의위를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이 최근에 한 30자에서 35자 정도
한 개의 문장이 좀 문장을 구성하는 어떤 글자 수가 30자, 35자 정도로 되는 것이 요즘 일반적으로 되고 있고요. 의휘의 개수도 이제 주로 주어수를 제외하면 뭐 6개 정도로 구성되는 그런 어떤 길이의 문장을 지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제 우리도 전체 합쳐서 35자 정도의 어떤 길이 그리고가 되도록 문장을 이렇게 쓰는 연습을 주어 수를 제외하고 6개 정도의 의미로 구성되는 그런 문장을 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이렇게 도식화해서 살펴보면, 전쟁 앞에서 사랑은 나약하다. 요 내용으로 한 개 문단을 구성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중심 문장이 되는 거죠. 흔히들 뭐 소주제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문단에 있어서 중심 문장, 핵심 내용이 요 문장이다. 이것을 한 개, 뒷받침 문장들을 구성해서 한 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작성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상한물, 이성제약, 사랑의 강함, 전쟁의 위력, 사랑의 나약함, 블랙북 이렇게 이제 핵심의 6개를 고르는 거죠. 발상모으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더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어떤 재료들을 더 적합한 재료들을 6개를 고르고 그것들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까지 결정을 하면 요 문단의 어떤 내용이 이미 결정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어휘들을 6개 뒷받침하는 어휘들을 문장으로만 쓰기만 하면 문단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6개의 핵심어를 가져다 두는 행위가 사실 문단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원고를 쓰는 시간은 이 어휘들을 그냥 문장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6번 반복하면 한 개 문단이 완료되는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들을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상한모를 전쟁은 일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함몰시킬 만큼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한 문장이 만들어졌고요. 이성 제약을 가지고 또 다른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6개 문장이 반복되면 이게 한 개의 어떤 문단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의휘를 제외하고 오른쪽 것 요것만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한 개의 문단이 완료되는 형식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개의 문단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하게 된다면 집중적으로 한 개의 중심 문장을 가지고 발상 모으기 형식으로 해서 내용 그 문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원고를 쓰는 시간은 그냥 의휘를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이 원고를 쓰는 어떤 작업이 되니까요. 작업의 강도가 훨씬 더 약하게 되는 거죠. 의휘를 문장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과정 자체의 노동 강도가 낮아지니까 그 작업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움으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디로 갈지 길을 막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쉴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운전도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죠. 사고 발생 위험도 더 커지게 되고요. 근데 미리 출발하기 전에 어느 길로 가고 어디에서 쉬고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가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 목적지를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내비게이션이 2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뭐 우회전하세요. 지하도로 내려가세요. 이런 안내를 해주게 되면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운전만 수행하게 되면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훨씬 더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글을 쓰면서
글 쓰는 작업이나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결국 이런 작업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장을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는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분리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결정을 해두고 그리고 실제로 문구를 쓰는 작업은 한 개 의의를 한 개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하게 된다면 분리해서 하게 되면 어떤 글쓰기의 압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문단으로 구성된 어떤 글의 예인데요. 이 책은 글쓰기 강좌의 맞춤형 교재입니다. 우리 그 동국대학교 글쓰기 교재의 그 발간사 부분 네문단인데요. 두 번째 문단은 글쓰기의 체제는 사실과 의견, 문화와 융합과 비유, 그리고 발표의 세묶음입니다. 그리고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부 방법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글에는 쓰는 사람의 개성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에서 안내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문단을 구성하고 계획을 작성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계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하는 이런 어떤 방법들을 익히게 되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색깔을 자신의 향기를 담아내는 것이 글쓰기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완성된 글이 가치가 있으려면 이미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보다는 나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어떤 논리나 표현이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글을 담아내는 글이 좋은 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문단의 어떤 내용을 보면 맞춤형 교재이고 구성은 어떤 제목금으로 되어 있고 이 안내를 받으면서 열심히 반복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을 당부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구속되거나 얽매이거나 갇히지 말고 자기의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쓰기에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중심 문장 4개를 써두고 그리고 각각의 중심 문장에 대해서 어떤 뒷받침 문장들을 구성할 것인가를 하나씩 생각해서 의의 6개 정도씩을 확보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쓸 때는 의의를 문장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 이런 컨텐츠를 평소에 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타이핑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은 10분 정도면 타이핑으로 완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20분, 타이핑 10분.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글의 완성도도 높이면서 글쓰기 작업의 어떤 어려움, 고통, 노동 강도를 낮추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중에 하나 야구 경기 한 것을 가져왔는데요. NC는 5회 초 추가점을 뽑았다. 그리고 넥센이 5회 말 어떤 추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넥센이 6회 반격을 통해서 다시 NC를 압박하고 NC가 8회 결승점을 뽑았다. 이렇게 제일 첫 문장이 경기의 흐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5회 초 추가점을 뽑았는데 그 추가점을 어떻게 해서 추가점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추격이 5회 말에 시작됐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추격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뒷받침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문장으로 글의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 문장을 배열하고 그 중심 문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한 편의 글을 쓰게 되면 쓰는 과정에서도 뭐 어려움이 덜하고 또 빨리 쉽게 좀 쓸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써두었을 때 독자들이 읽기에도 그 정보를 이해하기에도 쉽고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단 쓰기 할 때 통일성, 긴밀성, 완결성을 염두에 두되 방식을 중심 문장을 먼저 쓰고 그 중심 문장에서 문단을 구성할 의의를 미리 확보하고 그리고 실제로 원고를 쓰는 과정 작업은 의의를 문장으로 바꾸는 그 작업의 반복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인데요. 지필하기에 대해서 잘못 기술한 것을 골라보자. 문단 단위로 설계하고 문단 단위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문단을 쓸 때 이어질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서 중간에 쓰기를 멈추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였죠. 이런 방식으로 글쓰기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단을 구성할 때 같은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단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건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한 개의 문단은 중심 문장 하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6개 정도의 문장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전적인 주제긴 한데요.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 개의 문단을 쓰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따라서 실제로 원고를 써보자. 조건은 문단의 중심 문장을 원고의 첫 문장으로 쓰는 것, 문단의 분량을 200자에서 250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뒷받침 문장을 3개로 쓰되 핵심어를 오른쪽에 있는 기역에서 지읒 사이에서 고르는 것,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고 나서 그 핵심어 부분에 동그라미로 핵심어가 무엇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서 한 개 문단을 쓰는 것. 그러니까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중심 문장 하나에 뒷받침 문장이 3개가 되니까 총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그런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문단의 분량을 200자로 하라고 했으니까 한 문장의 평균 길이가 50자 정도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긴 문장들이죠. 뒷받침 문장을 한 5개 정도로 쓰게 된다면 35자 정도로 이렇게 한 문장을 구성하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3개로 쓰라고 했으니까 한 문장이 50자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요건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